같은 70대인데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으시고 어떤 분은 혼자서 해외여행을 다니십니다.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타고난 체질 때문일까요? 유전자가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생활 습관과 신체 변화를 연구해온 김승희 의학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추적 관찰해온 결과 확인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습관을 끊었느냐 그리고 어떤 습관을 아직도 붙잡고 계시느냐의 차이입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이 위험한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몸에 좋다고 믿으시거나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70대 중반 이후 갑자기 몸이 무너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오늘은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반복하고 계신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지금 당장 인식하고 바꾸시느냐 아니면 모른 척 계속하시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혼자 여행 다니시는 쪽인가요? 아니면 점점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쪽인가요?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의 장인어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 일하셨죠. 은퇴하신 뒤에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집에서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보시고 식사하시고 다시 소파에 앉아 계시는 하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문제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수가 부쩍 줄었고 예전엔 좋아하시던 손자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 가시다가 집안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그 뒤로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시더니 결국 몇 달 만에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이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계신 게 편안하신 게 아니라 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려. 조용히 쉬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매일 조금씩 건강을 잃고 계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저는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결과를 부르는 핵심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70대를 빠르게 무너뜨리는 일상 속 최악의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긴 생활입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시나요?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동시에 혈액순환도 느려지죠. 근육과 혈관이 동시에 멈추는 겁니다. 국내 노인건강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좌식 시간이 8시간 이상인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낙상 위험이 1.5배, 입원 위험이 1.8배나 높았습니다. 앉아서 쉬는 게 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직접 만난 이정호 72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후 특별히 아픈 데 없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다만 하루 대부분을 거실 의자에서 보내셨어요. 텔레비전 보시고 신문 읽으시고 가끔 낮잠 주무시고. 그렇게 2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셨죠. 그때서야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다리 근육량이 동년배 평균의 70%밖에 안 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근육이 30%나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2분만 하세요. 그냥 일어나서 발을 번갈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속도를 천천히 하시고 발을 높이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앉아 있는 시간을 끊는 겁니다. 지금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신가요? 한번 세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습관은 식사와 관련된 겁니다. 밥과 김치만 드시는 단순한 식사, 이게 70대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70대 이후에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급속도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 덜 먹어도 몸이 버텨줍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먹는 만큼만 근육이 유지되고 못 먹으면 바로 빠집니다. 국내 노년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70대 그룹은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최영자 75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입맛이 없다며 밥에 김치, 가끔 나물 반찬 정도로만 식사를 하셨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소화가 안 된다며 거의 안 드셨죠. 그렇게 1년쯤 지나니까 걷는 힘이 눈에 띄게 약해지셨습니다. 예전엔 동네 마트까지 걸어 다니셨는데 이젠 중간에 쉬어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심각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입맛 문제가 아니라 영양 불균형 때문이었던 거죠. 매 끼니의 계란, 두부, 생선 중 하나는 꼭 올려보세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 어려우시면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 끼니 단백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 단백질 반찬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물 마시는 것과 관련됩니다. 목마를 때만 물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70대 이후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신호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목이 마르다는 느낌을 잘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탈수 상태가 됩니다. 국내외 노년 탈수 관련 연구들을 보면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혼란, 무기력함 같은 증상의 상당수가 단순한 수분 부족에서 시작됐습니다. 박준식 79세님은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화장실 가기 귀찮다며 일부러 물을 안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주 멍해지셨습니다. 말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집중이 안 되고 가족들은 혹시 치매 초기 아닌가 걱정하셨는데 검사해보니 심각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물을 제대로 드시기 시작하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6잔 이상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침 식사 후 한 잔, 점심 전 한 잔,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다만 저녁 늦은 시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요. 오늘 물 몇 잔 드셨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습관은 관계와 관련된 겁니다. 사람 만나는 걸 피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이 드니까 사람 만나기 귀찮다, 집에 있는 게 편하다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 고립된 생활이 뇌 기능 저하를 엄청나게 빠르게 부릅니다. 해외에서 진행된 대규모 노년 추적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게 단순히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뇌를 보호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김미선 74세님은 은퇴 후 모임을 하나둘 줄이셨습니다. 나가기 귀찮고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다 하시면서요. 처음엔 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셨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약속이 언제였는지 자꾸 헷갈리셨죠. 다시 주 2회 정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더니 서서히 나아지셨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사람을 만나는 일정을 만드세요. 꼭 특별한 모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과 차 한 잔 마시기, 경로당 가기, 뭐든 좋습니다.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보청기 맞추는 걸 미루지 마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대화가 힘들어지고 대화가 힘들어지면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게 고립의 시작입니다. 최근 일주일 안에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5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입니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는 하루. 매일 똑같은 길로 산책하시고 똑같은 프로그램만 보시고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시는 분들 계시죠? 편하니까요. 그런데 뇌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빠르게 둔해집니다.
쓰지 않는 기능은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인지 기능 연구들을 보면 새로운 활동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유지율이 확연히 높았습니다. 정동원 71세님은 매일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셨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길로 산책하고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시고 그러다 가족 권유로 일부러 새로운 길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셨고요. 처음엔 힘드셨는데 몇 달 후 표정이 밝아지시고 대화도 훨씬 활발해지셨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이 생기니까 전체적인 활력이 돌아온 겁니다. 하루에 딱 하나만 낯선 행동을 정해보세요. 오늘은 평소 안 가던 마트 가보기, 내일은 새로운 반찬 만들어 보기, 모레는 손자한테 메시지 보내보기. 무리한 도전은 피하시고 소소한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새로 해본 일이 있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이 습관들을 실제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70대 건강을 지키는 생활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과 뇌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몸이 무너지면 뇌도 따라서 무너지고 뇌가 자극받지 않으면 몸도 의욕을 잃습니다. 그래서 몸과 뇌를 동시에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움직임, 식사, 수분, 관계, 자극 이 5가지를 매일 하나씩만 점검해 보세요. 오늘은 움직임 점검하는 날, 내일은 식사 점검하는 날, 이런 식으로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열흘도 못 가서 포기하십니다.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습관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성공 경험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매일 30분 운동하겠다 이런 거 말고요. 30분마다 한번 일어나겠다, 아침에 계란 하나 먹겠다, 이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걸 지킨 날은 달력에 표시하세요. 동그라미든 스티커든 뭐든 좋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기록이 쌓이면 뿌듯함이 생기고 그 뿌듯함이 다음 날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기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안 해보셨으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실천하다가 못 지키는 날도 당연히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일이 생기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못 지켰다고 다 망한 게 아닙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연속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 지킨 횟수가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7일 다 못 지켜도 5일만 지키면 충분히 변화가 생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꾸준히 돌아오는 게 핵심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함께 하실 분을 찾아보세요. 배우자분이나 친구분이나 자녀분과 같이 하시면 훨씬 오래 갑니다. 서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못하면 같이 격려하고 함께하면 책임감도 생기고 재미도 생깁니다. 건강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좀 기운이 없다, 자꾸 깜빡깜빡한다,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신호들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나타나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신호를 알아채고 습관을 바꾸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방치하면 더 나빠집니다. 최근에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게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움직이면 힘드니까 가만히 있는 게 몸을 아끼는 거라고 믿으시죠. 식사도 간단히 하는 게 위장에 부담 없고 물도 굳이 많이 안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하니까 피하고 매일 익숙한 일상만 반복하는 게 편하다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가만히 있을수록 몸과 뇌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앉아만 있으면 다리 근육이 녹고 단백질 안 드시면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물 안 드시면 뇌가 멍해지고 사람 안 만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자극 없이 매일 같은 일만 하시면 뇌가 빠르게 늙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시고 기억이 흐려지시고 남에게 의존하셔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지키시면 70대 이후에도 혼자 걸어 다니시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시고 삶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30분마다 한번 일어나시고 매 끼니 단백질 하나씩 드시고 하루 6잔 물 나눠 드시고 일주일에 2번은 사람 만나시고 하루하나 새로운 시도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보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습관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고르신다면 30분마다 한번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게 제일 쉽고 제일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텔레비전 보시다가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 2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다리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습관들을 하루 일과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주무시기 전까지 언제 뭘 하면 좋은지 시간대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되는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업로드 되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30분마다 일어나겠다. 아침에 계란 하나 먹겠다. 뭐든 좋습니다. 댓글로 쓰시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70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